앞으로 고령화 시대잖아요. 나이 60, 70, 80에 소득 없이 긴 시간을 살아가야 돼요. 자, 60세의 나이에 5억 원의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76세가 되면 자산이 소진돼요. 나는 내 월급에서 30만 원씩 미래의 나에게로 보내줘요. 근데 미래의 나는 300만 원씩 월급을 받는 거예요. 회사만 다녀도 국민연금, 퇴직연금 합쳐서 17%를, 여러분 급여의 17%를 미래의 여러분에게 보내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잊어도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거는 이 세 가지 연금입니다. 30년 이상을 소득 없이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보통 세 가지입니다.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 배당이 나오는 주식, 아니면 이자가 나오는 예금. 자, 근데 이 세 가지가요, 다 어려워요. 왜 그런지 얘기해 드릴게요.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이 있으려면 먼저 내가 거주하는 부동산부터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 거주용 부동산 하나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데 월세가 한다고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월세 받겠다고 함부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물리기 쉬워요. 자칫해서 공실 나잖아요. 그러면은 관리비며 세금이며 이자는 내가 다 물면서 오히려 망하기 쉽죠. 월세 받는 부동산 쉽지 않아요. 배당 나오는 주식이요? 주식 상장 폐지만 안 되면 다행이에요. 자, 이자가 매달 한 몇백씩 나오는 이자? 여러분, 매달 한 몇백만 원씩 이자가 나오게 하려면 여러분 통장에 수억이 꽂혀 있어야 되는데, 목돈은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돈이 아니에요. 누구 돈인 줄 알아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돈이에요. 여러분에게 목돈이 있으면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아빠, 내가 이번에 회사 다니다가 너무 힘들어서 대학원을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아니면 갑자기 동생이 찾아와요. 카페를 차려야 되는데 투자금이 부족해. 오빠가 퇴직금 받은 거 거기서 나한테 얼마만 좀 빌려줘. 목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돈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저는 연금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잊어도 되는데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거는 이 세 가지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자, 이 연금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법을 얘기해 드릴게요. 자, 먼저 이 연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는 이 책에서 배웠어요. 연금 부자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저는 이 문장이 정말 좋았어요.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이고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이다. 목돈 가진 사람은 불안하고 연금 가진 사람은 꿈이 있다. 목돈을 날리면 평생이 힘들지만 연금은 날려도 한 달만 참으면 된다. 목돈 가진 사람은 호구가 되고 연금 가진 사람은 갑이 된다. 목돈 가진 노인은 일찍 가는 게, 연금 가진 노인은 오래 사는 게 자녀를 도와주는 것이다. 내가 목돈을 가지고 있거나 집이 있잖아요. 빨리 가는 게 자식한테는 도와주는 거예요. 연금 가진 노인은 오래 사시는 게 자식들에게는 복이고, 저는 그래서 연금을 모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젊은 분들 계시니까 제가 100여 권의 재테크 책을 읽고, 내가 만약 지금 30대라면 난 이걸 하겠어라고 딱 결심한 게 이 책입니다. 나는 노후에 가난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연금저축계좌에서 매달 30만 원씩 30년 동안 미국 S&P 500 ETF에 투자하면 30년 후부터 죽을 때까지 매달 300만 원 세전 연금을 받는다. 30년을 투자한다면 예상 금액은 총 4억 5천만 원, 원금이 1억 800만 원, 평가 수익이 3억 4,209만 원, S&P 500 ETF 평균 수익률이 8.4%, 매년 4억 5천만 원에 8%에 해당하는 3억 6천만 원만큼 수익이 발생. 3억 6천만 원의 수익을 12로 나누면 300만 원. 연금 계좌 인출 세금 제외하고 매월 대략 264만 원을 받게 된다. 나는 이 책을 보고 되게 놀랐던 건 뭐냐면, 나는 내 월급에서 30만 원씩 미래의 나에게로 보내줘요. 근데 미래의 나는 300만 원씩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8.4%도 아니고 30만 원도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30년이에요. 여러분, 투자의 성과를 좌우하는 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 원금이에요. 투자 원금이 크면 클수록 투자 결과도 크겠죠. 두 번째, 수익률이에요. 수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투자 성과가 좋겠죠. 세 번째, 투자 기간이에요. 투자 기간이 길면 길수록 복리에 따라서 투자 결과가 좋거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첫 번째 투자 원금과 두 번째 수익률은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1억을 투자를 하겠다 해서 1억을 투자하고, 나는 100만 원만 투자하고 싶어 라고 해서 100만 원 투자하나요? 아니잖아요. 다들 자기 신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차이 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는 대학에서 내내 내야 했던 학자금 대출 상환하느라고 투자금이 적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리고 수익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가 투자 공부 열심히 해도 작년 같은 때 갑자기 트럼프가 관세 뭐 이걸 하거나 뭐 이러면은 수익률은 꼬꾸라지거든요. 중요한 건 투자 기간이에요. 긴 시간을 해야 돼요. 만약 여러분 중에 30대가 있다면 저는 그 30대 분에게는 이 방법을 진짜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요. 30년 동안 꾸준히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노후에 아마 오늘 이 강의를 들은 나를 칭찬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자, 이제 여러분 중에서는 그러면 뭐야, 나는 이제 30대는 아니고 이미 50대고 좀 있으면 나는 이제 월급 받을 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걸 이제 와서 배워서 뭐 하려고 라고 하신다면 이 책에서 나오는 가르침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직장인 있어요. 1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군 복무기간 2년을 추납으로 하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군 복무한 기간 있잖아요. 남자분들 군 복무한 기간을 2년을 군 추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추납 보험료는 648만 원이에요. 300만 원 곱하기 국민요금이 왜 9%잖아요. 소득의 9% 곱하기 24개월. 그러니까 군 복무한 기간만큼을 국민연금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65세부터 매달 받을 연금액이 어떻게 되냐면 월 28만 원에서 34만 원 늡니다. 자, 65세부터 평균 수명 85세라고 잡고요. 20년간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1,445만 원. 물론 1,445만 원보다는 더 받게 됩니다. 왜 그러죠? 그렇죠. 국민연금이 진짜 좋은 거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하거든요. 다른 개인연금이라든지 연금보험은 아니에요. 근데 국민연금만이 물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추납 보험료 648만 원을 내고 1,445만 원을 받으니까 2.2배예요. 자, 그럼 이걸 언제 하면 좋으냐? 연금 수령, 국민연금 수령 직전에 하세요. 이거 추납보험료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서 이렇게 검색하면 나와요. 나는 얼마를 내야 되는지 나오고요. 그것만큼을 64세까지 모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 직전에 이걸 딱 내기만 하면 돼요. 저는 연금 투자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저는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퇴직연금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IRP 퇴직연금에도 돈을 계속 꾸준히 넣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20, 30대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진짜 이건 정말 내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꼰대라고 욕먹는데 진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제발 회사 그만두고 이직할 때 퇴직연금 깨지 마세요. 퇴직연금은 그냥 IRP는 그냥 놔두고 계속 거기에 쌓아갔다가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이직을 하잖아요. 이직할 때 다들 뭘 하냐면은 퇴직금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여행을 갑니다. 한 몇백만 원 퇴직금 깨가지고 그 돈 가지고 여행 가서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놀고 와서 그 다음에 하는데 자, 그러지 마시고 개인연금이든 퇴직연금이든 최대치를 넣으세요. 최대치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1년에 900만 원까지 넣었을 경우에 16.5% 즉 148만 원을 돌려받거든요. 이 돈을 돌려받은 거를 다른 별도의 계좌에 모아두세요. 그 돈 가지고, 그러니까 연금은 퇴직연금은 퇴직연금대로 다 모아놓고 세액 공제 받아서 받은 그 돈을 가지고 여행을 가시라고요. 퇴직금을 깨지 마시고. 왜냐? 국민연금 전에 무조건 여러분이 퇴직연금을 모아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연금은 수령 일자가 65세부터잖아요. 근데 퇴직연금은 60세부터거든요. 물론 여기에 하나 더 더하면 좋죠. 그게 바로 개인연금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이제 이미 57이니까 55세부터 저는 개인연금을 수령하고 있거든요. 저는 예전서부터 딱 30살이 되고 나서 MBC 직장생활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언젠가 55세부터 저는 연금 수령액을 300만 원 이상을 넘기는 게 저의 목표였어요. 왜냐하면 300만 원 일단 넘으면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적어도 몸이 아프거나 그래도 걱정이 없잖아요. 그냥 여차하면 300만 원만 가지고도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개인연금을 55세부터 수령을 신청을 해놓는 건 뭐냐면 혹시라도 55세 이후에 일이 끊길 수 있고 내가 뭔가 사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아니면 하고 싶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세계 일주를 가고 싶어. 그럴 때 쓰기 위해서 수령을 신청을 해놓지만 나오는 돈은 계속 일을 해서 퇴직연금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 이 책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장님이 쓰신 6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60년대생들은요 아주 특이한 세대들이에요.
우리 60년대생들이 한국에 태어났을 때 한국의 GDP가 얼마였는 줄 알아요? 1인당 GDP가 200달러, 300달러였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후진국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나이 60에 퇴직할 때가 되고 보니까 24,000불, 25,000불 GDP, 그리고 세계 10대 경제대국, 수출대국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 어디로 봐도 이런 세대가 없어요.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중진국을 거쳐서 선진국으로 이어가는 이 경험을 한 사람의 생애 주기 안에서 이걸 다 겪은 세대가 전 세계 뒤져봐도 한국밖에 없어요.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선진국에서 죽거나 중진국에서 태어나서 선진국에 가긴 하지만 후진국에서 선진국까지를 한 사람의 생애 주기 안에서 겪는 사람이 없다니까. 자,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60년대생은 이제는 내가 나이 60이 됐다 그래서 아유, 나는 그동안 일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사회에서 물러나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딱 10년만 더 일을 해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나이 60이 되었어도 70 될 때까지 딱 10년만 더 일을 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60대의 10년이 자산관리의 골든타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60세 전후가 우리 삶에서 자산이 가장 많을 때잖아요. 자, 60세의 나이에 5억 원의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이 3사람 있다고 쳐봐요. 갑을병, 생활비로 매년 4천만 원을 지출합니다. 갑은 10년 동안 일자리가 있어서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해요. 그래서 5억 원을 4% 수익률, 저축은행 괜찮은 상품만 찾아도 4% 수익률은 나요. 을은 일은 하지만 근로소득이 충분치 않아 금융자산에서 나오는 4% 소득인 2천만 원과 근로소득 2천만 원으로 생활하고요. 병은 국민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서 차산에서 매년 4천만 원 인출해요. 자, 10년이 지나서 70세가 되잖아요. 갑은 2억 4천만 원이 불어나서 7억 4천만 원, 을은 5억 원 그대로, 병은 2억 원. 70세의 갑, 을, 병은 각각 7억, 5억, 2억 원이고요. 병은 76세가 되면 자산이 소진되어 노후 파산을 맞고, 을은 평균 수명인 86세, 갑은 101살이 되어야 자산이 소진돼요. 자, 그래서 제가 60년대생이 이 책을 읽고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리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되는지 알아요? 나이 60에도 10년간 일할 수 있는 체력과 활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월급 절반 재테크하라 책을 쓰면서 뭐 여러 가지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주식 계좌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게 있지만 사실 재테크 중에 최고의 재테크는 뭔지 아세요? 직장 생활을 오래 하는 겁니다. 직장 생활을 오래 하면은 3가지 연금이 쌓여요. 첫 번째, 여러분들 회사 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겠죠. 자, 국민연금은요, 얼마나 많은 돈을 내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가입 기간이 기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오래 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 자, 국민연금 여러분 가입하면은 급여의 9%를 국민연금 붙게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 4.5, 회사에서 4.5를 부담해 줍니다. 자, 9%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퇴직연금을 회사에서 보통 8% 정도 들어주거든요. 자, 말인즉슨 회사만 다녀도 국민연금, 퇴직연금 합쳐서 17%를, 여러분 급여의 17%를 미래의 여러분에게 보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생활 오래 하는 게 제일 갑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개인연금까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액 공제 한도, 연에 900만 원 정도까지 만약 여러분이 넣을 수 있으면 그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요.